잘 반갑습니다. 오늘 역학과 에너지에서 이제 새로운 단원인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열역학 법칙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역학이랑은 새로운 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열. 근데 이 열도요, 역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얘가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열역학 법칙도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요 1법칙, 이번 시간에는 1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표를 무한정 쳐도 진짜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연력학 법칙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연력학 1법칙으로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는 약간 이제 기술이 필요한 단원이야. 이해가 안 돼도 기술만 있으면 좀 풀만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는 중요해.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역학 지금까지 배울 때는 기술적인 면이 거의 없었어. 거의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안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게 왜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배워볼 건데 배우기 전에 일단 새로운 것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기체가 하는 일부터 배워볼게.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일이니까 역시 W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체가 무슨 일 하냐?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네 직사각형 네모 있지? 사실 이거는 원통의 단면이라서 지금 직사각형이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실린더라 그래, 실린더. 실린더 속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기체가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피스톤을 밀어요. 기체들이 얘네들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 그 얘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어. 이때 그러면 기체가 힘을 줘서 밀었으니까 얘가 이동거리가 델타 x만큼 움직였지. 이때 그러니까 힘을 줘서 거리를 변화시켰으니까 뭘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기체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됐냐? W는 P 곱하기 델타 V라 돼 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익숙한 식이 아니지? 일단 요거는 외워두세요. 뭐다? 기체가 한 일은 압력, P는 기체 압력이에요. 그리고 델타 V는 부피의 변화량이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기체가 하는 일은 사실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야. 근데 여기서 이동 거리는 델타 x라 했으니까 델타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기체가 한 일인데 우리 기체는 요 힘을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지금 여러분들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힘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압력으로 표시해. 근데 압력이란 건 사실 정의가 뭐냐면 면적분의 힘이에요. 다시 뭐라고? 면적분의 힘이다. 근데 지금 내가 요 식에 쓴 건 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압력으로 바꿔주려면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 곱하기 면적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델타 X 넣었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A라는 거는 뭐냐면 이 피스톤을 얘를 원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원통으로 기체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 피스톤에 뭐가 있겠어? 단면적이 있겠지?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우리 뭐라 그러냐? A라 그럴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은 이게 피스톤의 단면적인데 지금 이 단면적이 델타 X만큼 이렇게 왔지. 맞아요? 그러면 면적 곱하기 높이야. 다시 면적 곱하기 뭐다? 높이라는 거야. 우리 면적 곱하기 높이가 뭐지? 면적 곱하기 높이는 바로 뭐예요? 부피지. 근데 부피가 지금 변화 정도를 말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뭐다? P 델타 V라는 거야. 뭐가? 이 자체가 부피 변화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정의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정의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명을 해봤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기체가 하는 일은 뭐다?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여전히 얘는 1이니까 단위는 뭘 써? 줄을 써요. 근데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피 변화량이 크겠지. 왜? 우리 델타라는 거는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했을 때 얘가 양수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델타 V는 양수, 즉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W 자체가 압력 곱하기 델타 V인데 델타 V 원래 압력은 음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럼 델타 V도 양수면 1의 양도보다 그렇지. 기체가 한 1의 양도 양수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하냐면은 양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기체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반대 외부에서 더 큰 힘이 가해져가지고 부피가 줄어들 때. 그럼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델타 V가 0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이 원래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 부피가 적은 거지. 그러면은 기체는 이때 W 여기서 델타 V 값이 여기서는 음수 값을 갖게 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는 뭐야? 그렇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기체가 한 일의 양도 음수가 돼버려. 그래서 기체가 이럴 때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냐면은 음의 일을 한다고 해요. 음의 일. 근데 이렇게 양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 느낌이 오는데 음의 일을 한다라는 건 느낌이 안 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제부터는 기체가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밑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퀘스천 1번. 자, PV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PV 그래프에서는 선생님 여기 괄호치고 단위 생략함이라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 VT 그래프 그릴 때 V, T 이렇게 하고 단위 미터 퍼 세크 적고 시간, 세크 이렇게 적었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단위를 적지 않을 거야. 그냥 표시만 할 거예요. Y축 압력, 가로축 부피. 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실제 상황의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표시, 뭐 P라든지 V1, V2 이렇게 지금 그냥 P랑 V로만 표시할 거예요. 뭐 V1, V2, P1, P2.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어떻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위는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PV 그래프에서 내용은 뭐냐? 1의 정의에 의하면 아까 1은 기체가 한 1은 뭐였어? 기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지. 자,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세로축에 있어. 이게 가로축에 있지. 자, 그러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넓이 지금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뭐가 나오겠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가로는 요게 바로 뭐야? 델타 V예요. 요거는 P. 그러니까 P 곱하기 델타 V. 바로 넓이가 뭐다? 넓이가 W1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어떻게 구해? 기체가 한 1은 PV 그래프의 넓이로 구한다. 알겠어요? 다시 적어두세요. 기체가 한 1은 어떻게 구한다? PV 그래프 넓이로 구한다. 기체가 한 1의 양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 PV 그래프의 넓이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있고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과정 1, 2라 돼 있지?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1번이라 할게요. 그리고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을 2번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2번 이렇게 하고 1번 여기다 적어봅시다. 자, 부피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 델타 V를 말해. 근데 항상 델타 변화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랬어?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가 증가했어. 그럼 부피가 증가했을 때 나중 상태는 뭐야? V1이야, V2야? 그렇지. 나중 상태가 V2예요. 빼기 처음 상태는 V1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기체가 한 1의 양은 어떻게 돼? W는 P에다가
W는 P에다가 V2 빼기 V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쉽죠? 자, 그러면 2번 과정에서 보면은 부피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야. 근데 여기서 나중 상태는 뭐야? 그렇지, V1이에요. 그래서 V1 빼기 V2다. 그럼 기체 간 일의 양은 P에 V1 빼기 V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지금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지금 아까 피스톤에다가, 실린더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기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기체들이 여기는 막혔으니까 지금 피스톤을 이렇게 밀 거란 말이야. 압력이 있겠지. P로 밀을 거야. 그러면은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해서 밀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지금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지금 얘가 뭐야? 양수값이지. 왜? 기체의 힘의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동했으니까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양수인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얘 상황을 볼까? 얘 상황은 지금 힘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왜? 기체는 항상 피스톤 오른쪽으로 밀거든. 근데 지금 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해서 기체 부피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만큼 이동한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V1 상태고 지금 여기까지 있을 때가 V2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일을 사실 얘는 한 게 아니야. 일이 했다는 거는 음수의 일을 한 거야. 그럼 음의 일을 했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음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옆에 적어놨죠.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 자,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은 뭐냐? 여기다 적어두세요. 일단 결론이 이거야. 기체가 한 일의 양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붙이면 돼. 기체가 한 일의 양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게 뭐다? 바로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다 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관찰자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기체가 한 일의 양이라는 거는 기체 스스로, 기체 내부의 실린더에서 관찰자가 실린더 내부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관찰자가 실린더 외부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을 한번 볼게. 얘 지금 기체의 입장에서는 부피가 감소했지. 그래서 사실 얘는 기체가 일을 했지만 음의 일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밖에서 보면요,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맞지?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외부에서 피스톤을 밀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외부에서.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는 외부의 힘 때문에 그 일을 받은 거야. 맞아? 그러면은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P는 아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V2 빼기 V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기체가 받은 일의 양 자체는 지금 얘 값이 양수가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돼요? 과정 1번에서는 기체가 한 일의 양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붙이면 되니까, 이거 내 셈이 잘못 썼네. 이거 P가 아니라 W죠. W는 P에 V1 빼기 V2. 자, 얘는 무슨 값이 돼요? 음수 값이 돼요. 자, 지금 양수 값만 되는 것만 볼게. 양수 값만 되는 거. 지금 양수 값만 되는 게 뭐야? 얘 양수 값이지. 그치? 또 얘 양수 값이지. 자, 지금 부호가 되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부호를 딱 정해줄게.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적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부피가 늘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이 늘어났을 때, 즉 부피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기체가 일을 했다고 정합시다. 일을 한 양으로 정하고,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했다고 표현 안 할게. 지금부터는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았다라고 정의할게. 그러니까 받았다.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일을 한 양이라고 쓰지 말고 일을 했다 라고 적자. 부피가 늘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했다.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할게.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 다 양수값이잖아. 뭐가? 이렇게 하면은 기체가 일을 했을 때 양수값이지.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을 때 양수값이지. 맞아요? 그래서 요 양수값으로 계산하는 게 다 편하거든. 나중에 좀 이따가 연력학 법칙 배울 때 부호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야. 그거를 미리 방지하고자 선생님이 이렇게 부호를 정해준 거야. 일단 W 자체는 전부 다 뭐다? 양수값으로 선생님이 정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부피가 늘어났을 때는 기체가 일을 했다.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 알겠죠? 둘 다 무슨 값이다? 양수값이다. 기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해서 음수값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말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밑에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는 지금 기체가 받은 일의 양과 기체가 한 일의 양을 구해봤어. 그쵸? 근데 사실 압력이 일정한 경우 말고도 압력이 어떤 경우? 변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배우냐? 배워요. 그런데 뭐는 안 하냐면은 계산은 안 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곡선에 이랬을 때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요 넓이야. 요 넓이. 곡선 넓이가 바로 기체가 한 일의 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물론 이게 기체가 한 일의 양이라 했으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 요 과정이야. 1번 경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곡선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 아직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을 구하는 계산 과정만은 다루지 않아. 그러면은 뭘 다룬다는 거야? 해석은 다룬다라는 거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기체가 일했다 라고는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 이렇게는 해석 가능하지. 그쵸? 그래서 계산 과정만 안 다루지 해석은 한다라는 거야. 해석은 동일해요. 자, 열량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열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열 에너지의 양의 줄임말이야. 뭐? 열 에너지의 양. 그래서 열량이라 불러. 그러니까 얘도 뭐냐?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 게 열량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단위를 뭘 사용하겠어? 그치, 줄을 사용하겠지?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 줄보다는 뭘 더 많이 사용하냐? 똑같이 칼로리라는 것도 사용해요. 자, 칼로리. 이거 칼로리라 읽는다? 칼로리 어디서 많이 들었어? 그렇지, 뭐 먹을 때. 이 식품은 뭐 몇 킬로칼로리입니다 하지? 그 킬로칼로리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 킬로는 몇 승이야?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킬로칼로리라는 거는 1000칼로리야. 1000칼로리. 그래서 이런 칼로리의 단위도 열량을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식품 이런 거 실생활에서는 칼로리를 더 많이 쓰지. 근데 하지만 우리 물리를 배울 때는 뭘 더 많이 쓸까? 그치, 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가 줄이라는 거 기억해놓고. 자, 그럼 도대체 열이라는 건 뭐냐?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뭘 변화시킨다?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열량이 가해진다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열량이
열이 나한테 가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겠지. 반대로 내가 열량이 있었는데 내 열량이 빠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이 빠졌어. 그럼 내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온도는 낮아지겠지. 요 개념을 좀 적어두세요. 알겠죠? 이 개념이 좀 중요해. 왜냐면 기체한테 우리는 지금 기체한테 관심이 있거든. 그럼 기체한테 어떤 열량이 가해지면은 기체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기체 온도가 올라갈 거야. 반대로 기체도 어떤 열을 가지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기체도 운동을 하거든. 그럼 기체가 열을 가지고 있는데 열을 뺏겼어. 열이 빠져나갔어. 그럼 기체 온도는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 에너지 봅시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새로 배우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개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었지. 자, 근데 얘는요,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냐면은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뭐와 뭐의 합이야? 운동 에너지와 여기 의라 돼 있는데 와로 고치세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배운 개념인데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좀 볼 건데 기체 분자 실제 기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 왜? 기체 분자는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질량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대학교 가면 여러분 배울 거예요. 분자들 간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있어. 뭐 인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힘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또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고려해요? 그래서 고려 안 할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부터 고려 안 할 거야. 그러면 실제 기체를 안 다룬다는 겁니까? 실제 기체 다루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실제 기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상적인 기체를 다룰 거라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이상 기체를 배울 거야. 이상 기체. 자, 이상 기체는 이상한 기체가 아니야. 실제 기체가 아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 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기체를 배울 건데 선생님 그럼 실제랑 쓸모도 없는데 실제 배우는 것도 아닌데 쓸모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이론을 먼저 배워야지 나중에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상기체를 먼저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물리 배우시면 좀 더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대학 과정에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너무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기체는 지금부터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뭐에만 관심 갖는다? 이상기체만 관심 갖는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특징이 뭐야? 질량도 없어. 왜 질량이 없어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 0이 될 거잖아. 그치? 그리고 분자들 간에 상호작용도 안 해. 인력이랑 청력 이런 거 작용도 안 해. 그래서 이상기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다? 0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우는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배워? 안 배워. 뭐만 배우는 거야?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 운동 에너지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럼 내부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되냐?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2분의 3 nkbt. 자, 2분의 3 nkbt라는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냥 내부 에너지가 이렇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요 식은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외우세요. 알겠죠?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일단 KB라는 거는 상수예요, 상수.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만든 상수야. 그래서 요거는 상수니까 기억할 필요 사실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냐? 자, 내부 에너지는 요 n이 뭐냐면 n은 기체의 분자수예요. 어떤 실린더 속에는 기체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고 1000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그러니까 그 분자의 수를 말하는 게 바로 n이야. 그리고 t 요거는 절대 온도를 말해. 절대 온도 우리 배웠었지? 절대 온도 300K면 켈빈이라 쓰잖아. 실제 온도는 몇 도지?
아니다. 절대온도 0도라고 해볼게. 절대온도 0K는 실제로 몇 도예요? 마이너스 273도죠. 맞아? 절대온도 0K는 마이너스 273도야. 그럼 273K는 0도. 이게 서로 같은 온도인데 어쨌든 얘는 온도의 단위야. 맞죠?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반대가 아니지. 기체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또 뭐도 증가한다? 기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체 분자 한 개 운동하는 것보다 기체 분자가 한 개 운동하는 것보다 100개 운동하는 게 합이 더 크지 않겠어? 똑같이 온도가 일정하면은 똑같이 운동하는 게 한 개보다는 누가 더 커? 100개가 운동하는 게 더 커. 그러니까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야. 또 온도가 높아지면 자, 더워지면은 기체 분자 운동들이 더 빨라져. 즉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결국에 속도가 빨라지면은 운동 에너지식은 이렇게 되지. 2분의 1 mv제곱.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운동 에너지도 커지니까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결국 내부 에너지도 커진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내부 에너지와 관련량은 뭐만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 기체 분자수 그리고 절대 온도.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비례 관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개념들을 쭉 다 조합한 뭘 배울 거냐? 연력학 제1법칙을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여기다가 진짜 이것만 있으면 연력학 문제 거의 다 풀어요. 진짜 이것만 있으면 다 풀어.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뭐냐? 기체가 Q만큼 열 에너지를 얻은 양과 기체가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외부에 일한 양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외부에서 가한 열량 빼기 기체가 일한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 써놨어. Q, 델타 U, W의 뜻을 다 써놨어. 이게 바로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이 식은 외워두세요. 선생님, 그럼 이 식은 이렇게도 표현되지 않나요? Q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을 왼쪽으로 옮기면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한 일의 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석하는 게 약간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원본의 형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내만의 방법이 없으면 그냥 선생님 따라오세요. 알겠죠? 다시 델타 U는 뭐다? Q 빼기 W인데 델타 U는 뭐야?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Q는 외부에서 가한 열량.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양이지 그게. 그리고 빼기 W는 뭐야? 기체가 한 일의 양. 자, 우리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아까 말했지만 기체가 일을 했다 하면은 양수라고 표현한다 했어. 알겠지? 기체가 일을 하면 양수라 했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부피가 감소한 경우를 선생님 여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돼서 여기 플러스 되면은 델타 U는 Q 더하기 W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때도 이렇게 안 돼. 절대 이렇게 쓰지 마. 만약에 기체가 일을 받는 경우면은 기체가 일을 받는 경우도 아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양수였지. 이게 뭐였어? 기체가 일을 받는 경우. 왜? 위로 올라가 보자. 위로 올라가 보면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을 표시했을 때 우리 어떻게 표시했어? W는 P에다가 V2 빼기 V1이었잖아. 어때?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은 부피가 감소할 때 양수죠.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얘도 여전히 양수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할 때는 기체가 한 일의 양으로 해서 양수로 표시를 하고, 부피가 감소할 때는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라 해서 양수라 표시할 거야. 알겠죠? 이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를 이제 연력하기 1법칙으로 아까 PV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 1번 등적과정이라 되어 있어. 자, 어려운 말이 아니야. 적이라는 건 부피예요. 등은 뭐야? 일정한,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즉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해석 방법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일단 써놓고 시작해요. 선생님, 연력학 문제 풀 때는요, 선생님도 이렇게 무조건 문제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 등적과정이란 거 뭐냐면은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부피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거야? 기체가 일한 양은 P 곱하기 델타 V죠. 근데 얘 값이 0이면 W 값도 뭐야? 그치, 0이에요. 0. 즉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없어요.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없으면 이 식이 어떻게 변형돼? 이 식이 얘가 0이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은 외부에서 가한 열의 양과 같다라는 거야. 즉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기체가 가한 열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도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자, 등적이라니까 부피가 일정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요 지점을 다시 부피가 일정한 요 지점을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 요 지점이 있었어. 이때 부피가 V1이라 합시다. 그럼 얘가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다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잖아. 무슨 말이야? 부피가 이렇게 V1으로 있는데 압력, 즉 Y축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돼. 요 경우가 바로 뭐냐?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야. 그러면은 압력이 원래 P1이었다가 지금 P2로 증가하는 요 경우를 볼게. 자, 부피가 일정할 때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돼.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기체가 부피는 일정해.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얘 압력이 증가해야 된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다라는 밖에 안 돼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야지 이 압력이 증가할 수 있거든. 즉 여기서 Q, 외부에서 가한 일의 양이 양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가한 열의 양이 양수이기 때문에 델타 U, 즉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뭐다? 양수라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지. 따라왔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수는 일정해요. 그러면은 뭐가 증가한 거야? 그렇지, 기체의 내부 온도가 증가한 거야. 여기다 적어 놓을게. 기체 내부 분자 수 일정 할 때 여기다 적어두세요.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분자 수가 거의 다 일정한 경우밖에 안 줘. 그래서 분자 수 일정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경우에 기체 내부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지금 이런 논리적인 순서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 온도가 만약에 T1, T2였으면은 T1보다 누가 큰 거야? T2의 온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다 T1에서 이거는 T1에서 일어난 그래프야. 얘는요, 다 T2에서 일어난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온도는 누가 더 크다? 이 위의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온도가 더 큰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럼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계속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반대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를 보자. 자,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는,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감소한다는 건 말 그대로 기체, 외부에서 열량을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맞지? 막 활발한 기체가 있는데 얘가 열을 뺏겼어. 그럼 활발함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럼 줄어든다는 거는 얘가 벽을 치는 게 조금 약해진다는 거잖아. 즉 압력이 주는 거야. 그래서 기체 열량이 감소해서 Q 자체가 음수값이에요. 그러면 Q 자체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얘도 내부 에너지도 음수값이 돼. 왜? 델타 U는 Q인데 얘가 음수니까. 그러면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라는 거야. 즉 이 말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기체 분자수가 일정할 때보다 기체 분자수가 일정할 때 내부 온도는 그렇지 감소했다는 거야. 자,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부피가 V1이야. V1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 변화는 없어. 근데 압력이 감소했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A, B라고 하자. 질문. A의 온도가 높아? B의 온도가 높아? 그치. A의 온도가 높아요. 아까랑 똑같아. 아까도 말했잖아.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위로 그려진댔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그래프가 뭐야? A야, A. 그래서 A의 온도가 T2, T1이라면은 T2의 온도가 더 높다. 알겠죠? 요 온도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얘 처음에 P1이었으면 P2로 됐을 때 아니다. 바뀌었지. P2, P1.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여러분들 그림 다 그렸죠? 자, 오늘은 요 등적 과정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밑에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과정을 3개 더 배울 거야.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지금 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선생님만 따라오면은 연력학 관련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요 4가지 안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